안녕하세요. A1 인스티튜트 안유신입니다. 오늘은 다른 분들이 잘 설명해 주시지 않는 EDEA를 직접 써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인 것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 꼭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디지털 SAT 준비는 ett-test.com에서 하세요.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A1에서 온라인 수업도 들어보시고 리서치도 진행해 보세요.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5개의 학교는 웬만한 학생들이 재미삼아 써볼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니죠. 이번에 원서 작성을 한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 원서 작성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학교들을 아직 안 써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들에게 얼리를 지원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들이 얼리를 지원받는 타입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학교는 이 하버드죠. 하버드 같은 경우는 REA라고 써놨습니다. Restrictive Early Action. 그리고 그 다음 나온 학교는 예일 대학교죠. SCEA는 Single Choice Early Action을 의미합니다. 프린스턴 같은 경우도 예일과 같이 Single Choice Early Action이고요. 스탠포드는 하버드처럼 Restrictive Early Action입니다. 그리고 MIT만 그냥 EA Early Action입니다. 이들이 뭘 의미하는지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제가 이전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렸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오셔도 참고가 되실 것이고요. 지금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Restrictive Early Action과 Single Choice Early Action은 서로 두 개가 용어만 다르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Early Action을 의미하는 EA 중에서도 이 Single Choice Early Action과 Restrictive Early Action은 다른 학교의 Private에 Early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들은 전부 다 Non-Binding이기 때문에 학교를 지원하고 나서 합격 통지를 받았어도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더라도 다른 학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Non-Binding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Single Choice Early Action이나 Restrictive Early Action인 학교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Private Early를 쓸 수가 없고 Public Early인데 바인딩인 학교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진 ED, Early Decision 학교는 무조건 바인딩이기 때문에 Single Choice Early Action, Restrictive Early Action인 학교를 지원하실 때는 Early Decision은 무조건 못 쓴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그러나 Public인 Early인데 Non-Binding인 학교는 쓸 수 있으니까 Public인 Non-Binding인 EA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어떤 특정 학교를 썼다고 하면 이 Private Early를 쓸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쓸 수가 없겠죠? 그런데 MIT는 예외적으로 그냥 EA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한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Early로 쓸 수 있는 학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만약에 스탠포드를 쓴 학생 같은 경우에는 Private Early를 쓸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 MIT도 Private Early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쓸 수가 없겠죠. 얘는 되는데 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MIT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랑 충분히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5개의 학교 기준으로 Early Action을 지원하고 났을 때 그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에 있던 학교인 하버드입니다. 하버드를 Early Action을 지원하고 나가게 되면 이틀이나 3일 안에 무조건 이 이메일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 이메일로만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니까 학교 입학처에다가 연락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래 디어 누구야, 아유 이거 지원해줘서 고맙고 우리는 이제 네 원서를 볼 건데 네가 네의 스테이터스를 트랙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포털에 들어와. 여기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포털이라는 단어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 포탈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 대부분의 학교들은 커먼 앱이나 코얼리션 앱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뭐 자료들을 내고 대답을 하고 이랬는데 학교들이 그 공통 질문만 받고 싶어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추가적인 사항들을 따로 받고 싶기 때문에 이런 포탈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여기에다가 무엇인가를 제출하면 저절로 지원서에 함께 포함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지원을 했으니까 이 포탈에 가입해서 추가로 넣을 자료 있으면 우리한테 주면 그것까지 다 받아서 그렇게 너를 평가할게, 이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로그인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고, 로그인을 하고 나면 너의 어플리케이션이 2025년 얼리 액션이 맞냐? 지금 지원한 학생들이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예, 맞다 하고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제 영상을 보시는 날은 이날은 이제 지났을 텐데 11월 1일까지가 얼리 액션 마감이었으니까 이때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밑에 가서 한번 봐라. 그러면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떠서 다 제대로 제출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제출 안 된 걸 일부러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런 화면을 좀 가져와 봤고요. 전부 다 그린 녹색으로 이렇게 잘 돼 있는 게 확인되어야지만 정상적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작성 잘 했는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피 냈는지, 학교 트랜스크립트 잘 왔는지, 스쿨 리포트, 이건 학교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그게 잘 도착했는지, 선생님 레커멘데이션 레터들이 잘 왔는지, 그리고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스코어가 잘 도착했는지,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 어드미션 커미티가 너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이제 더 추가적으로 뭔가 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쓰는 그 워드 다큐멘트 넣을 수 있고, 그리고 PDF 형식도 넣을 수 있고, 링크로 제출을 할 수도 있으며, 비디오, 오디오, 녹화된 거, 리코딩한 거, 녹음된 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슬라이드 룸이라는 곳에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것인데요. 여기서 이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요. 볼드로 해놓고 이 부분 꼭 잘 지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너가 아카데믹 워크를 서미팅 했는데 그 아카데믹 워크가 뭐냐면 뭐 퍼블리시 됐거나 온라인에, 아니면 인프린트 된 거, 이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리서치를 통한 결과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너가 이걸 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커버 시트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너가 어떻게 그 계획을 잡게 됐는지, 어떤 계기로 그 리서치를 진행하게 됐는지 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primary author, 첫 번째 first 저자가 네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기입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리서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를 이렇게 관리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포메이션도 정확하게 적으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고등학생인데 아직 시니어가 되려면 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버드가 내가 생각하는 꿈의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원하고 나서 이 포탈에서 여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리서치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러한 정보들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리서치를 추천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저는 학교에 이런 커멘트가 있다고 하면 리서치 무조건 해서 제출을 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상위권 대학들을 준비하실 때는 GPA가 충분히 괜찮은 상태라고 하면 리서치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네가 업로드해야 될 항목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scholarly article 얘기하고 있고, research paper 또는 presentation 얘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거는 진짜 좀 괜찮은 막 저널에 올라갈 만큼 수준 높은 거, 그런 리서치 결과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리서치 진행했던 거 이런 결과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하니까 이건 리서치로 하나로 한번 묶어보겠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이는 것은 Creative Writing Example을 제출하라고 하네요. 본인의 라이팅의 능력을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업데이트할 부분이라든지 에디트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학교에서 이 트랜스크립을 받게 될 텐데 중간에 업데이트돼서 조금 더 자랑하고 싶은, 자랑할 만한 그런 트랜스크립이 업데이트가 됐으면 그거를 업데이트하라는 그런 이야기고, 혹시 밀리터리 베테랑과 관련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다큐멘트를 내라는 건데요. 요 밑에 아랫부분들은 뭐 에디트할 부분 있으면 에디트하라 하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에디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내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것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것이 이 리서치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리서치를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사이언스 페어, 그 리저널 사이언스 페어를 꼭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항상 걱정하시는 것들이 이거거든요. 시간을 많이 써서 리서치를 진행을 했는데 이 리저널 사이언스 페어에 나가서 입상하지를 못하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시간 낭비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리서치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효용성을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 리서치를 진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한 사이클을 돌려본 학생과 리서치를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학생과는 학문적으로 대하는 태도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의 의미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 이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좀 괜찮은 서머 캠프를 지원할 때 에세이를 쓰거나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이렇게 학교 포탈에서 따로 네가 리서치한 어떤 페이퍼라든지 abstract, 그러니까 이 초록, 논문 초록, 이 full paper가 아니고 요약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포탈을 위해서라도 리서치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갖고 가는 게 이제 라이팅 컴피티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걱정을 하세요.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글을 써서 라이팅 컴피티션에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입상을 못하게 되면 그냥 또 시간만 허비하고 남아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도 또 비슷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자체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이 라이팅 컴피티션을 한 사이클 돌려보다 보면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 많이 써보고 지워보고 할 것이기 때문에 라이팅의 능력이 당연히 조금이라도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 자체만으로 당연히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수준 높은 학교들은 이 포탈에서 라이팅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포탈에다가 제출할 수도 있어서 제대로 된 라이팅을 한번 써보는 것이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 두 가지를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GPA가 잘 컨트롤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두 가지 꼭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이 포탈에다가 제출하는 의미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해 하셨던 게 이 recommendation letter를 받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 2명, 카운슬러 선생님 1명 이렇게 해서 3개 받았는데 한 개 더 받아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additional recommendation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든지 학교 내에서라든지 추가로 letter of recommendation을 받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 포탈에다가 추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셀프 리포트가 있잖아요. early action이나 early decision을 지원하시게 될 때는 10월 말까지 준비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점수가 10월 달 SAT 점수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안전하게 지원하려면 그게 당연히 맞는 것인데 11월 1일에 제출하고 나서도 이 포탈은 합격자 발표가 되는 이 12월 중순까지도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11월 달에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다가 다시 추가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그렇게 되면 뭐 11월 중순이나 후가 될 텐데 학교에서 이미 어떤 학생을 평가를 해서 난 이 학생 이제 SAT 점수,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점수 안 볼래 하고 생각했다면 뭐 포함이 안 된 채로 평가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 내가 평가가 안 돼 있어서 이 나중에 추가한 점수까지 합해져서 평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해서 추가로 점수를 받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셀프 리포트를 하는 것, 이렇게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호했던 누가 10월까지는 된다고 하고 11월까지 시험 본 것까지 된다고 하고 막 레커멘데이션 레터도 뭐 하나 더 받아도 된다고 하고 이래서 헷갈리셨던 부분들이 제 오늘 이 설명으로서 조금 더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버드 마치고 예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금방금방 넘어갈 거예요. 예일도 지원하고 나면 2, 3일 안에 무조건 이러한 이메일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이 포탈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서 당연히 로그인 하시면 똑같이 체크리스트 나오게 되고 뭐가 잘 돼 있지 않은가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X라고 돼 있는 건 빨리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일 대학교에서도 너도 이제 추가로 뭐를 지원할 건데 지원할 때 이렇게 잘 생각해보고 해야 돼. 원래 그냥 어플리케이션 매트리얼로 받아들여졌던 거 커먼 앱에서 이 트랜스크립이라든지 letter of recommendation이라든지 official score report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받았던 건데 또 막 여기서 내려고 하면 안 되고 지금은 추가적인 부분만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인 거였고요. 그리고 뭐 financial aid 이런 거 내지 말고 그리고 스태프한테 물어볼 내용 여기에다가 절대 내지 마라. 이거 내면 그냥 탈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분들이 이런 데에다가 시간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잘못된 내용을 보내면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추가로 넣어야 될 게 계속 학교 생활 하다가 중간에 이제 지원을 이미 했어요. 10월 말쯤에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12학년 코र्스 스케줄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혹은 마음이 바뀌어서 난 EA로 안 하고 레귤러 디시전으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내가 그 중간에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시민권을 획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바뀌면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supplementary material 이거 집어넣는데 여기에 art나 이제 STEM 계열 쪽 거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리서치가 또 포함될 수 있는 거고 art 했던 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추가로서요. 그리고 EC에서도 뭔가 상을 받거나 뭔가 수료증 같은 거 이런 거를 받게 되면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 리포트,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업데이트된 거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터내셔널 시험 본 것도 무슨 리절트가 생겼으면 업데이트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일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하버드하고 비슷하게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학교인 프린스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EA잖아요. EA를 지원하고 나면 또 2, 3일 안에 이 이메일이 오고 2, 3일 안에 이 이메일을 못 받았으면 뭐가 잘못된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은 이걸 다 받으셔서 이 과정을 다 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똑같이 로그인 하고 나고 그 다음에 나 이거 이번에 이거에 해당해 하고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앞에랑 똑같이 체크리스트 한 번 더 확인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supporting document를 또 이제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드롭다운 메뉴가 있는데 이 드롭다운 메뉴를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또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등장하네요. 이 graded written paper를 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학교 안에 인스쿨에서 쓴 페이퍼인데 선생님한테 채점 받은 그 라이팅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걸 왜 제출하라고 하는 걸까요? 예,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 이 커먼 애플리케이션에서 메인 에세이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잖아요. 650자짜리 에세이요. 그거 제출한 글이랑
학교 내에서 요즘에 쓴 글, 채점 받은 이 글이랑 둘을 대조해 봤는데 엄청나게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메인 에세이를 훨씬 더 수준 높게 잘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판단하시겠죠? 이거 AI 돌렸거나 누가 대신 거의 써주다시피 했구나. 그렇게 되면 합격에서 완전히 멀어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린스턴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라이팅이 평소에 잘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라이팅 컴피티션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해서 입상도 해보고 라이팅이 많이 익숙할 수 있게 수준을 높여놓은 다음에 그리고 메인 에세이도 쓰고 나중에 이렇게 서포팅 다큐멘트를 집어넣을 때 채점된 라이팅을 넣었을 때도 전혀 이 두 개가 이질감이 없게 만들어 주셔야 프린스턴에 합격하실 확률이 굉장히 매우 높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스템 계열을 지원하든지 넌 스템 계열을 지원하든지 전부 다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리서치를 했으면 리서치의 abstract를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처음 하버드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리서치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런 abstract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레저메도 따로 받고요. 그럼 이 옵셔널엔 뭐가 따로 들어갈 수 있냐면 추가 추천서라든지 수상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리더십 통하거나 어떤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증,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시고 나서도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대학들에서 굉장히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라는 의미로 이번 영상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스탠포드도 똑같이 EA 지원하고 나면 이메일 받게 되는 거고 체크리스트 얘기해주고 그리고 뭐 셀프 리포트 내고 코र्스 스케줄 앞에 했던 거랑 거의 다 겹치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도 거의 앞에 학교들이랑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MIT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지원을 되게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포탈에서 로그인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이거야. 참고로 MIT는 여러분 커먼 앱이나 컬리션이 아니고 MIT 자체로 어플리케이션을 받고 있죠. 그래서 거기 학교 사이트에서 지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나면 이렇게 이메일이 또 와서 포탈에 들어가게 돼서 어떤 걸 서포팅 다큐멘트로 넣을까 하고 이제 고민하면서 들어가셨을 텐데 이번 연도 학생들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지금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추후에 알려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2주를 채 안 기다리셔도 아마 다른 학교들처럼 오픈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비슷하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Early Action, Early Decision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순에 발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발표 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니까 뭔가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면 재빠르게 계속 신속하게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리서치하고 라이팅 컴피티션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어느 정도 답을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